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여러 매체들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은 항상 1억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1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억을 모으는 게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원에서 1억을 모으는 건 월 200만원씩 저축하면 약 4년이 걸리는데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게 쉽다고 가정하면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4년보다 빠르게 1억을 10억으로 만들기 위해선 연수익률 70에서 90%를 내야 합니다. 제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이 결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내용도 봤더니 갭 투자를 설명하시더군요. 자본금 1억을 모으고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라니 짚을 들고 불에 뛰어들어서 살아남으라는 것 아닌가요? 물론 비유적 표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1억을 모으는 게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에 노출되면 어느 순간 무의식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1억을 모아야 한다는 것의 정의를 조금 현실적으로 바꾸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억을 모았다고 해서 램프에 지니가 나타나 시장의 비밀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지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억을 모으고 나면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다음 2억까지는 처음 1억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1억을 모았다고 해서 2억, 5억, 10억으로 가는 길이 더 쉬운 건 아닙니다. 투자를 잘해서 1억을 2억으로 단기간에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1억이 5천만 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억으로 매년 70%의 수익을 내려면 70%의 하락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50%의 확률로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해도 4번 연속 앞면이 나오려면 6.25%입니다. 즉 해내는 사람은 어딘가에는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힘들게 모은 자산을 오히려 깎아먹게 됩니다.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한 이유는 투자라는 행동의 자동 사냥이 나에게 유의미한 돈을 벌어오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1억을 고배당주에 투자해 두었다면 5에서 9%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만으로 1년에 500만원에서 9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로 환산하면 41만원에서 75만원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적게는 월 수입의 13%에서 크게는 37%까지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월 현금 흐름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축도 더 가능해지고 이러한 스노우볼 효과로 처음 1억을 모았을 때보다 다음 1억은 더 빠르게 모이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24년에 발간된 신한은행 보통사랑 금융보고서를 토대로 가구 저축률이 대략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사회초년생이 월급 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40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1억을 모으는 순간 사회초년생 한 명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노동자는 아프지도 않고 불만도 없이 24시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거기에 더해 1억이 벌어오는 돈은 월 40만원 규모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당이 성장하는 만큼 그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1억을 모으는 시점이 빠를수록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만큼 위험 요소도 분명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일하도록 배치하면 오히려 돈을 벌어오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망해가는 곳에 잘못 배치하면 1억이 사고로 손을 잘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에 그 고용주인 우리는 1억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입니다. 1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서로 총들고 싸우는 전장에 맨손으로 진입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저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내가 모을 돈이 어디서 일하게 할 것인지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자신에게 가장 자신있고 관심 있는 분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무위험 수익은 인플레이션을 능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적금, 예금만으로 투자를 끝내면 안 됩니다. 은행 상품은 종잣돈이 아직 취업할 곳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잠시 대기하는 곳입니다. 최근 월급의 상승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종잣돈의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기에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 관점에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무위험 수익률이 낮아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없어집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좋은 자산들은 전고점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일정 시간 참았을 경우 더 큰 보상을 제시했고 이때 참아냈던 아이와 참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차이 났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참아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와 달리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더 큰 보상을 그저 참아내는 것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꾹 참아 만들어낸 종잣돈으로 더 큰 보상을 얻을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공부와 경험이 받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공부하기 싫다고 무섭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경우 조금 직설적으로 말해 공부하기 싫다면 천천히 가난해지게 됩니다. 자본가로 태어났거나 스스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방법을 갖고 있는 것과 같기에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경험하고 느낀 세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 가설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발전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안주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추가 화폐 발행을 멈추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률이라는 괴물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잡아먹기 위해 뒤따라오게 되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시장의 룰을 스스로 따라가기 위해 공부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루고 싶은 내용으로 어떤 분의 영상에서 투잡, 쓰리잡을 너무 쉽게 추천하는 걸 보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투잡, 쓰리잡을 하면 종잣돈을 굴리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에 자산 스노우볼 관점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육체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는 일시적으로 버틸만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육체에 누적되어 한계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공부하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육체가 망가지게 되기에 투잡과 쓰리잡을 쉽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을 빠르게 벌고 싶다면 기존의 직업에서 연장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시급으로 환산해도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연장과 휴일 근무를 나서서 하는 직원은 승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하며 그날 벌게 된 돈으로 어떤 자산을 살지 고민하면서 정신적 피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1억을 모았다는 것은 눈덩이 하나를 언덕으로 굴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눈이 많이 쌓여있는 곳으로 굴릴지 혹은 바위 투성이의 언덕으로 굴릴지는 내가 1억을 모으며 공부하고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마라톤과 같기에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레일 초반에서 전력으로 달리기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